안녕하세요. 똑소리치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정확한 용어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나라 유병률은 12%까지 보고되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나온 리뷰 논문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2006년 몬트리올 합의에서 위식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하여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경우로 정의한 이후에 세계 대부분의 학회 등에서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도와 위의 경계선인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위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식도 조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 잠시 동안 열리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식도 조인근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산이나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위는 위산이 분비되지만 위 자체에서는 본인이 분비한 위산에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 보호하는 물질도 같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식도에는 그런 방어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산이나 위산이 묻은 음식물이 역류하게 되면 식도가 손상되고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가슴부터 입 주위까지 올라오는 타는 듯한 통증, 쓴맛이 날 수도 있고 속쓰림이 발생하며 사람마다 다르지만 협심증과 비슷한 흉통을 호소할 수 있고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역류한 위산이 후두 및 기관지를 자극하여 신목소리, 만성 기침이나 천식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식도 하부 조인근이 제 기능을 못해서 위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지속적으로 식도를 자극하여 생기는데요. 최근 가장 큰 원인은 비만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생기면 그만큼 복압이 올라가고 위를 압박하여 음식물이나 위산을 역류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행동 등이 원인이 됩니다. 많이 먹고 누워서 TV 보거나 핸드폰 많이 보시죠. 결국 이런 습관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는 결국 비만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병을 더 악화시키는 사이클을 만들죠. 그리고 또 식도 하부 조인근을 약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술, 커피, 튀김, 아주 기름진 음식들, 초콜릿, 케찹, 겨자 등이 있습니다. 탄산 음료도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탄산 자체가 조인근을 약화시키진 않지만 가스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림을 많이 하게 되죠. 그 트림을 하는 순간 조인근이 열리는데 그때 위산과 음식물 등이 식도로 역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흡연도 식도하부 괄약근을 약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일부 혈압약과 전립선 치료제 등도 조인근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데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식습관, 과식 여부, 그리고 식사 후에 많이 누워 있는지, 비만이 있는지, 평소 생목이라고 하는 신물이 입으로 자주 역류하는지, 쉰목소리가 자주 발생하는지, 식사 후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지 등을 의사가 잘 듣고 고려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하고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력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나 병력을 바탕으로 시도된 PPI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나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를 알아보면 우선은 가장 효과가 좋고 의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은 PPI라고 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 PPI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약품을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위로 음식이 넘어가면 그때 위산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식사 전에 이 약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가장 흔한 약품 이름은 PTP40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약품은 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 역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고 가장 많이 알려진 약은 큐란, 가스모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짜먹는 제산제 등이 있는데 이 제산제는 단독으로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PPI나 두 번째 말씀드렸던 히스타민2 수용체 차단제와 같이 병합으로 쓰입니다. 이 병합으로 썼을 때 증상 완화 효과가 좀 더 좋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두 개 중에 한 약물과 섞어서 쓰지 단독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비만 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약물 치료를 통해서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중에 몇 분 계시는데요. 나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 이거 질환이 생기면 담배나 술 같은 거 피하고 생활습관 개선하면 돼 하고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질환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 효과로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런 원인이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치료 효과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고 나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눕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것보다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중력을 통해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줄일 수 있죠. 지금까지 똑소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